자, 오늘은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 기본적인 그래프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친구부터 우리 연습을 했었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점을 하나씩 넣어봐요. 0이면 몇 나와요? 2의 0제곱 1 1이면 2 2이면 4 3이면 8 16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특징 정의요.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지수에 못 들어갈 만한 숫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들어가죠. 지금 그림도 보면 어때요? 전 구간에 의해서 다 대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역은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오겠죠. 자, 치역은요? y값. 치역은 어때? 다 나와요? 아니죠? 자, 지수한테 무엇을 넣어도요 0은 안 나오죠? 그리고 음수도 안 나오죠? 그림을 보니까 더 어때요? x축보다 위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치역은 0보다 큰 실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중요한 친구죠. 점근선. 그래프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x축에 가까워지죠? 근데 x축에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x축, y는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감수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자, 한 가지만 더. 자, y는 2x 말고 y는 3x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그릴까? 그래서 넣어보세요. 자, 0이면 역시 1이죠. 우선 여기서 지나가는 건 얘도 확실하네요. 얘는 1이면 2인데 얘는 1이면 3이죠? 얘는 1이면 4인데 2이면 9죠? 얘보다 조금 더 빨리 증가함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분의 1, 9분의 1. 왼쪽은 오히려 작아지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로그 함수까지 배우고 원래 얘기해 주는데 요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지우로좌. 이 설명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처음일 거예요. 적어두세요. 지우. 포켓몬의 주인공이죠. 지우. 그렇게 외우라고 진짜? 그 포켓몬의 악당 누구야? 로켓단. 거기 누구 있어? 로사랑 로이 있죠? 그래서 로사랑 로이가 뭔가 좀 짱뚱 로좌 라고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수는 오른쪽 오른 우자예요. 오른 우. 지수는 오른쪽을 보고 로그는 왼쪽을 봐라. 이렇지요. 지수는 오른쪽, 로그는 왼쪽을 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요게 y는 ax고 요게 y는 bx인데 a랑 b 중에 누가 더 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가요 이 0,1을 기준으로 높낮이가 바뀌어요. 얘는 얘가 높다가 초록색이 높다가 왼쪽은 하얀색이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지수는 오른쪽을 보고 판단하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수는 오른쪽을 보면 누가 더 높아요? A가 높잖아요. 아, 그럼 A가 B보다 크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지수는 오른쪽을 보고 판단하세요. 근데 굳이 이런 거 외워서 해야 돼요? 저는 딱 보면 얘가 더 크다는 거 알겠는데 네, 이거는 쉬우니까 알겠죠.
감소함수만 봐도요, 여러분 머리가 터져요. 뭐 터질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C랑 D 중에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보면요,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요? 근데 이것도 어딜 보라고요? 오른쪽을 보라고요. 오른쪽이 누가 더 위에 있어요? C가 더 위에 있죠. 오른쪽 봤을 때. 그래서 C가 더 크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요거는 내가 만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지우랑 로사 했어? 안 하겠죠. 내가 만든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도 학생 때 이걸 좀 어려워했거든요. 특히 지수는 괜찮은데 로그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막 핑핑 돌아. 그래서 웬만하면 외워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우로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EX 말고 2분의 1 X죠? 이 친구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역시 0이면 1 나오고, 얘는 반대로 1이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마이너스 1이면 2, 마이너스 2이면 4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네, 성질들은 다 어때요? 다 똑같은데 요것만 이제 감소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3분의 1 해보자고요. 정말 내 말이 맞나 봅시다. 3분의 1. 역시 얘는 1이면 2분의 1이고 1이면 3분의 1이니까 얘가 더 밑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1이면 2고 마이너스 1이면 3인데 이건 얘가 더 높게 나오겠죠? 왼쪽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x, 얘가 3분의 1 x인데 역시 누가 더 높아요? 보니까 2분의 1 x인 친구가 오른쪽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밑이 오른쪽이 큰 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고 판단을 해라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근데 그 34페이지 보시면요, 3-2를 좀 볼게요. 3-2를 보시면 1번 정역은 실수 전체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이다. 뭐 아까 방금 얘기한 거고요. 2번 0,1을 지난다. 1,a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바보겠죠. 0,1을 지나고 점근선은 x축이다. 얘기했고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래프 두 가지를 보니까 어때요? ax, 2x, 2분의 1 x 보니까 어때요? 좌우가 대칭이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림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y축 대칭이 어떻게 돼요? y축 대칭 x의 부호가 바뀌죠? x의 부호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2분의 1의 x가 돼서 이 모습이 나오죠? 식으로도 y축 대칭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죠? 요게 4번 내용인데 5번에 좀 적어주세요. 5번 동그라미 5번 하고 좀 적어주세요. 자, 정역이 실수 전체이고요. 공역도 실수 전체면 이 지수함수는요, (1대1) 함수입니다. 근데 정역이 실수 전체, 그 다음에 공역이 양의 실수라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요것 좀 적어주세요. 개념원리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합니다. 자, 지수함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가든 감소든 이렇게나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쵸? 근데 내 증가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공역도 실수 전체면 어때요? 요 아랫부분은 대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위에 부분 다 어때요? 가로줄을 그었을 때 한 군데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확실한데 아랫부분에 대한 대응이 없다 보니까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역이 실수 전체일 때는 아랫부분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됩니다. 근데 공역이 양의 실수면 아래쪽을 보지 말고 위쪽만 보란 소리겠죠? 근데 위쪽에서는 어때요? 대응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쩔 때는 1대1 함수고 어쩔 때는 1대1 대응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공역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공역이 전체를 볼 것인지 윗부분만 볼 것인지에 따라서 1대1 함수가 되기도 하고 1대1 대응이 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됐죠? 지상수를 가지고 평행이동을 시킬 거죠? 우선은 이거 그리는 거 연습 좀 해봅시다. 자, 이 지수함수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 원래 모습은 얘였을 거야. 원래 모습은 이 친구였을 거죠. 근데 우리 유리함수처럼 점근선이 있는 함수들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립니까? 유리함수 어떻게 그렸어? 어떻게 말하면 점근선이요? 아파트 건축의 뼈대예요. 골조죠, 골조. 그래서 아파트도 세울 때 뼈대부터 쭉 세우고 거기다 이제 콘크리트랑 막 산을 붙이잖아. 마찬가지로 유리함수도 뼈대부터 탁탁 잡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죠. 그럼 지수함수도 점근선이 존재하다 보니까 얘도 점근선부터 그려야 합니다. 점근선이 뭐냐면 X축이었죠? X축은 가로줄이란 말이야. 끝까지 연장되어 있어요. 쭉 끝없이. 그럼 이 친구를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거에는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어차피 확장 쭉 돼 있기 때문에 움직여도 티가 안 나요. 근데 위아래 움직이는 건 어때요? 티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 빼기 1은요. 즉 한 칸 이동한 건요.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물론 그래프상으로 조금 움직이긴 하겠지만 큰 개형에서는요. 별 의미를 주지는 않습니다. 즉 얘만 영향을 주는데 두 칸 위로 올린다 했으니까 점근선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X축이었는데 두 칸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밑을 보니까 2죠? 증감수죠? 그 증감수로 이렇게 그려버리시면 끝이에요. 물론 조금 더 디테일적으로 들어가자면 X축으로 한 칸 이동하니까 한 칸 정도 이동하면 되겠죠? 근데 그래프 개형에서는 별 의미 주지 않는다고요. 어차피 이거나 어차피 모습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립니다. 평행이동 그래프. 이것도 따져볼까요? 정의역은 어때요? 정의역? 역시 변함없죠? 모든 실수. 치역은요? 원래 0보다 크다는데 두 칸 올라갔으니까 2보다 크다가 되겠죠? 점근선은요, 원래 x는 0, y는 0이었지만 y는 2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뭐 못할 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을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걸 그려보라네요.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1칸이니까 점근선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 자, 근데 귀찮아. 이거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안 속네요. 여기 이어서 보통 증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발 요 x 앞에 있는 개수 처리를 좀 하세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y는 4분의 1의 x 빼기 1 빼기 1이에요. 밑이 그래서 2가 아니고 4분의 1인 거죠. 그래서 감소함수다. 예준아, 내 감소인데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지. 얘는 3, 4분면을 지나고 얘는 안 지나죠? 이거 구별 어떻게 할까, 예준아? 요거는
유리함수 배울 때도 했던 내용이고 무리함수 배울 때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래? 흔들리는 눈동자. 자, 어떻게 구합니까? y절편이 다르죠. 얘는 y절편이 양수고 y절편이 음수잖아요. 0 넣어봐. 여기다 0 넣으면 양수죠. 그러니까 요 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문제 풀 때는요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문제? 뭐 몇 사분면 지나게 해달라 이런 문제 나오면 구별을 해주셔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돼요. 마음대로 대충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평행이동입니다. 자, 대칭이동 볼 건데 대칭이동 자, y는 2x x축 대칭을 잘 보셔야 되는데 x축 대칭 이동은 y의 부호를 바꾸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저 마이너스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의미는 뭐다? 위에 걸 아래로 접는다. 그래서 얘가 2x 그래프면 요걸 x축에 대해서 대칭, 데칼코마니를 한 요 친구가 뭐다? 마이너스 2x라는 내용이겠죠. 요 마이너스의 의미가 접는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해요. 오케이?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y축 대칭 안 중요해. 왜? x의 부호를 바꾸면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오케이? 원점 대칭도 요거랑 요거를 합친 거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알고 있고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요것도 뭐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진 않겠죠? 이렇게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의미만 알고 있다면 이것도 그릴 수 있는 거죠. 저는 대칭 이동에서는 이 마이너스 의미를 잘 기억해 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배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짬뽕 시키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여기 기침이 나오지? 자, 마이너스 3에 x-2 플러스 1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놀라지 마. 괜찮아. 나 안 걸렸어. 자, 나는 밥을 집에서 먹는 사람이어서 괜찮아요. 마스크 안 떼요. 절대 안 떼요. 우리 아들 검사했어. 며칠 전에. 괜찮아. 음성이. 아, 씨. 자. 근데 요즘 밤만 되면 기침해가지고. 자, 이것도 제 플러스 1이 있으니까 한 칸 위로 올라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이 3이니까 x도 계속 1이니까 증감수 맞겠죠? 또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있죠? 그럼 마이너스 어떻게 하라고? 접으라고. 근데 x축에 대해서 접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 1에 대해서 접으세요. 이렇게. 왜요? 라고 묻는다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3의 x-2 그린 다음에 그걸 접어서 마이너스 3의 x-2를 만들고 그다음 플러스 1이니까 한 칸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칸이 올라가서 이런 그래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접는 게 아니고 이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1에 대해서 접어야 되는 겁니다. 점근선에 대해서 접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빨간 색깔 정의역 어때요? 정의역 달라지는 거 없으면 정의역은 안 바뀌어요. 모든 실수. 자, 치역은요. 원래 플러스 1이 있으니까 1보다 크다는데 접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니까 y는 1보다 작다 나오고요. 점근선은 대칭해도 바뀌지 않죠. y는 1 이렇게 나올 거고
원래 밑이 3이어서 증가함수였지만 접으니까 뭐가 됩니까? 감소함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네 가지 성질 뽑는 거는 정말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하셔야 합니다. 요거의 의미는 x축 평행이동이지만 의미가 없고 요 친구랑 요 친구의 의미를 잘 기억해라. 됐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문제인데 최대 최소. 근데 진짜 지수함수 최대 최소가 무진장 쉽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범위를 잘랐을 때 경계선들이 최대값 최소값이잖아요. 그쵸?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지도 않고 자르는 것도 어렵지 않고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 눈으로 찾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수함수 최대값 최소값 진짜 쉽습니다. 예를 들어 y는 2에 x 빼기 2 더하기 3이 있어요. x의 범위가 뭐 1부터 3 사이인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2인 거 보니까 뭐예요? 증가함수죠. 그 증가함수 그냥 대충 하나 그리세요. 축도 필요 없고 점근선도 필요 없어요. 대충 그려요. 그 범위가 1부터 3까지니까 최소값, 최대값이겠죠. 그래서 1 넣어요. 1 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3, 2분의 7이 최소값. 3 넣어요. 3 넣으면 2 더하기 3이니까 5가 최대값. 끝. 기본적인 최대값, 최소값은 무진장 쉽다. 그 다음 이런 형태 문제 나오죠. y는 a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이런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것도 원래는 요거를 t로 치환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치환하는 게 싫거든. 난 이렇게 푼다고. 그래서 밑이 2죠?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는 지수가 클수록 크죠? 그래서 지수가 최소값이면 전체도 최소값이 될 거고 지수가 최대값을 가지면 전체도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내용을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줍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전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죠. 또 문제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문제로 설명할게요,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자, 봅시다. 네, 유형 1번 틀려버리면 정말 화가 나. 1번은 여러분들이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자, 284번 하나 볼까요? 284번. 평행이동 내용, 대칭이동 내용인데. 자, y는 2x랑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평행이동만 있네. 평행이동을 해서 겹칠 수 있는 거. 즉 평행이동 시켜서 같게 만들 수 있는 게 누구냐 이런 문제죠.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정리하면 뭡니까? y는 2에 2분의 1에 2의 x니까 y는 2에 x 더하기 2분의 1이죠? 평행이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만들 수 있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은 되죠? 자, 얘는요. y는 2에 마이너스 x네요. 자, 이 마이너스는 평행이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평행이동으로 만들 수 없죠. 이 마이너스는 대칭이동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안 됩니다. 지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 플러스 3은 평행이동으로 만들 수 있죠? y축으로 3만큼. 근데 이 마이너스는요. 역시 평행이동으로 만들 수 없죠? 얘는
대칭 이동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답이 1번이네요. 아, 2번이네요. 자, 됐고. 287번 뭘까요? 287. 나 이거 틀린 사람 정말 이해 안 가요. 287번 틀리신 분들은 시험지를 나한테 보여주면 무진장 혼날 줄 알아요. 자, 민서야. 방정식 문제에서 너한테 근을 하나 주면 어떻게 하고 싶어? 방정식 문제인데 너한테 근을 하나 줬어. 근이 예를 들어 3이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뭐 하고 싶어? 응? 풀어요. 3을 대입하죠. 만약에 2차 방정식인데 근을 이번에 2개 줬어요. 그럼 뭐 합니까? 물론 대입해도 괜찮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죠. 근데 내가 1학년 때 방정식의 근과 함수의 점은 같은 역할이라 그랬죠? 그러면 방정식의 근을 줬을 때 대입하는 것처럼 함수에서 점을 주면 뭐 해야 돼? 역시 이것도 대입해야 돼요. 즉 지금 점이 1,a랑 b,64라는 점을 줬단 말이야. 그럼 뭐 하라고? 대입하라고요. 4의 1제곱이 a고 4의 b제곱이 64라는 힌트가 됐죠? 그래서 a가 바로 뭐 나와요? 4 나오죠. b는 바로 뭐 나와요? 3 나오죠. a랑 b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함수고 그래프 나오니까 아씨 어렵네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점준권이 그냥 대입하면 되거든. 엄청 쉬운 문제니까 이거 틀려오기만 해봐.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대소비교. 대소비교는요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 되죠. 291번 볼까요? 루트 2랑 0.25의 마이너스 3분의 1과 5제곱근 8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죠. 얘는 2의 2분의 1, 얘는 2의 5분의 3, 얘는 0.25가 100분의 25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2의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다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네요. 근데 밑이 2니까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니까 지수가 클수록 큰 거죠. 지수가 큰 게 난 알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30에 15, 30에 20, 30에 18이니까 BC A 순으로 큽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감소함수면 반대겠죠? 감소함수면 지수가 클수록 오히려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지수함수의 역함수.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합성함수 역함수 못하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역함수 그렇게 어려운 게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 295번 볼까요? fx가 2의 x제곱이고요. 그 역함수가 gx라 할 때 g의 4 곱하기 g의 16분의 1을 구하세요. 우리 역함수 값을 구할 때는요. 역함수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역함수 값을 구할 때는 gx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한번 배웠기 때문에 역함수가 로그 2의 x라는 거 아마 알고 있겠지만 이걸 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까먹었을 테니까 여기 f라는 함수면 얘가 g라는 함수라고요? 근데 우린 g한테 누구 넣고 싶어? 4를 넣고 싶대. 그럼 여기에 4가 있는데 그걸 넣었을 때 누가 됩니까? 라는 문제라고요. 근데 f 입장에서는 누구를 넣었을 때 4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의 x가
언제 4가 됩니까? 이렇게 푸는 게 역함수 값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가 몇이에요? 2죠? 아, 그래서 G4는 2구나. 이렇게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이렇게 풀 수도 있죠? 이번 다른 방법으로, 얘는 다른 방법으로. 자, G의 16분의 1을 내가 K라고 할게요. 근데 함수도 이항이 가능하죠? 그래서 G가 넘어가면 뭘로 넘어갑니까? F로 넘어가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4제곱은 2의 K제곱이니까 K가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8 이렇게 풀면 되겠죠.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결국 같은 방법인데 얘는 역함수의 원리를 이용해서 푼 거고요. 얘는 식을 이용해서 푼 거였는데 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생각해서 풀었는지 식으로 풀었는지 차이니까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됐죠? 역함수 나왔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별거 없으니까. 자, 유형 6번에 299번 볼까요? 이것도 은근히 못 풀어, 시험에 나오면. 요거의 치역을 구하래요. 치역을 구하라. 치역을 구해라. 치역을 구하려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거 그리라 했더니 못 그리겠대.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려요? 이거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려요? 아주 그냥 3의 x랑 4분의 1의 x니까 4분의 3의 x죠? 아, 못 그리는데 미칠 것 같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자, 이제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4분의 3은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겠죠? 네, 감소함수. 근데 최대값, 최소값 그릴 때에는 다 필요 없다고. 그냥 감소인 거 보자마자 그냥 감소함수 하나 그리고 시작하라고요. 근데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 자르면 0일 때 최대, 2일 때 최소. 0 집어넣으면 0이네요. 2 집어넣으면 16분의 9에서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6분의 9에서 1을 빼는 거니까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7부터 0까지가 치역이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별표 하나, 아니 두 개. 유형 8번도 별표 두 개. 유형 9번과 유형 10번은 별표 3개씩. 자, 이제 4개만 하면 끝이요, 오늘. 이제 4개 하고 싶시다. 자, 유형 7번부터 볼게요. 302번으로 빠르게 합시다. 303번으로. 305번 할게요. 자, y는 9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k 1부터 2까지 해서 최대값이 18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자, 정리부터. y는 3의 2x 빼기 6 곱하기 3의 x 더하기 k 이렇게 됐죠? 자, 이 문제 또 역시 많이 풀었죠?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무조건 치환이구나.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k 이렇게 되죠? 이걸 그려야 하니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 이 x의 범위를 여기로 가져올 수가 없죠. 얘는 t에 대한 함수인데
얘는 x의 범위다 보니까 요 x를 요 범위로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치환을 하면 t의 범위를 구해줘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풀었죠. 지수, 로그, 삼각 다 나왔잖아요. 그쵸? 이 친구를 치환식으로 가져옵니다. 자, 3의 x 그래프는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죠? 근데 범위가 1부터 2까지니까 얘도 1부터 2까지를 자르면 최소값, 최대값 1을 집어넣으면 3이고요 2를 집어넣으면 9죠. 최소값과 최대값이 3과 9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y의 최대최소예요. 근데 y 역할을 지금 t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과 9는 t의 최대최소예요. 그러니까 t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다 라는 범위가 생기죠. 그래서 그 범위를 이제 열로 가져오죠. 3부터 9까지 3일 때가 최소값, 9일 때가 최대값. 근데 우리는 최대값이 필요한 거니까 9일 때죠. 그러니까 9를 집어넣으면 36 더하기 k-9가 18입니다. k는 마이너스 9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그 위에 적어주세요. 자, x의 범위가 없으면 t의 범위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x 범위가 없으면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럼 t 범위를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합니다. x의 범위가 있든 없든, 있든 없든 무조건 t 범위 구하셔야 돼요. 치환하면. x의 범위가, 다시 이거 좀 붙일게. x의 범위가 있든 없든 치환했을 때 치환하면 x의 범위가 있든 없든 t의 범위를 구해야 한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범위가 없다고 한번 풀어볼까요? 범위가 없죠. 여기까지 똑같죠? 자, 아래로 볼록에 꼭지점은 3이고 3,k-9 이렇게 나오겠죠? 자, 치환식 그래프 그리면 3x니까 3의 x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의 범위가 없다라는 건 x 전체를 다 보겠다는 소리예요. 없는 게 아니고 전체 다란 소리겠죠? 그럼 전체 다 보면 어때요? 치역이 0보다 크다니까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져오죠? 0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최소값은 꼭지점,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x의 범위가 없어도 t의 범위가 나왔죠? 있든 말든 항상 t의 범위를 구해줘야 한다라는 게 유형 7번 내용입니다. 자, 유형 8번 보겠습니다. 유형 8번. 이 307번도 여러분이 진짜 못 풀어요. 왜냐면 합성함수 나와 있다고 지금 못 푸는데, 와, 이것도 보세요. 봅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f의 gx죠. f한테 gx, 즉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2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가 돼서 이게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합성이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로 애들이 못 풀어요. 자, 다 했습니다 이제. 근데 밑이 뭐예요? 2니까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최소값 문제니까 지수가 최소가 되면 전체도
최소가 되니까 아 우리는 지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네. 즉 그래서 이 지수만 떼서 보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아래로 블록이죠. 그리고 x 범위가 없으니까 전체를 다 본다는 소리겠죠. 다 본다. 그럼 최소값 어디예요? 꼭 지점이죠? 최소값 4인데요. 제발 4로 적지 마세요. 내가 구한 4는요. 전체 최소값이 아니고 지수의 최소값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지수한테 4를 집어넣은 2의 4제곱이 최소값입니다. 4가 최소값이 아니야. 지수의 최소값이 4인 거니까 지수한테 4를 넣어야 돼. 그래서 2의 4제곱 16. 자, 언제? 꼭지점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넘어가시고 자, 유형 9번과 유형 10번 자, 뭘로 볼까? 자, 311번 볼까요? fx가 4의 x에 4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선생님 이것도 이렇게 풀면 안 돼요? fx는 4의 x 더하기 64 곱하기 4의 x분의 1이죠? 네, 4의 x가 반복되니까 4의 x 치워내면 되겠네요. 근데 치환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그리죠? 그러니까 치환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치환 안 하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두 개를 곱하면 더하기지만 곱하기로 바꾸면 x가 사라지죠. 산술기하 문제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쓸 겁니다. 2 루트 a b 쓰면 지워져서 16 이렇게 나오죠. 최소값은 16이다. 산술기하 쓰려면 확인을 하셔야 돼. 뭐? 산술기하는 언제 됩니까? 양수일 때 되잖아요. 양수일 때. 근데 이것도 지수니까 양수죠? 이것도 지수니까 양수겠죠? 그러니까 산술기하 쓸 수 있구나. 서술형에는요. 요거를 쓰냐 안 쓰냐가 또 1점 정도 감점 당할 수 있는 요소예요. 요소. 산술기하 마음껏 못 쓰기 때문에 쓰려면 꼭 쓰세요. 이렇게 4의 x는 0보다 크다. 4의 x의 64제곱도 0보다 크다라는 걸 꼭 적어주셔야만 깎일 가능성이 없겠죠. 산술기하는 양수일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건 최소값만 구하는 게 아니고 언제 구하냐, 언제 최소값이냐라는 문제인데 산술기하의 등호 조건이 뭡니까? 등호 조건은 a랑 b랑 같다가 등호 조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4의 x랑 64 곱하기 4의 x분의 1이 같아야 한다라고 식을 세우죠. 그럼 4의 2x가 64인데 64가 4의 3제곱이니까 2x가 3이 돼야 돼서 x는 2분의 3일 때입니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두 개를 곱하면 24가 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산술기하 사용할 줄도 아셔야 하고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도 알아둬야 한다. 자, 10번 별표 좀 업그레이드 해서 3개 아니고 4개 합시다. 4개 5개 5개. 자, 이것도 형태를 딱 보자마자 치환 생각 들어야겠죠? 근데
하나씩 치환하면 굉장히 식이 더러워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잖아. 치환하면 이거 t로 넣으면 6t, 이건 t분의 1이니까 t분의 6, 요거는 t제곱, 요거는 t제곱분의 1. 이거 그래프 그리고 어떻게 그릴 거야? 못 그린단 말이야. 이거는 하나씩 치환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로 치환해야 된다. 하나로. 이렇게 t는 3의 x, 3의 마이너스 x. 근데 좀 정리부터 하고. 자, y는 마이너스의 3의 2x, 3의 마이너스 2x, 6의 3의 x, 3의 마이너스 x. 모습이 똑같지 않으니까 아직 치환은 못하고. 근데 이거 우리 곱셈공식 변형을 좀 이용하시면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2라는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식이 바뀌죠. 이 다음에 일치환을 하는 거죠. 치환을 하면 식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2로 바뀌어서요. 이렇게 정리되죠. 그럼 위로 블록에다가 축은 3이고 꼭지점은 3,11인데 역시 뭐 내가 치환을 했으니까 범위를 챙겨야 됩니다. 근데 범위를 챙기려고 봤더니 이거 그래프를 못 그려. 못 그리는데 역시 뭐가 돼요? 산술기하가 되죠. 그래서 2 루트 a b 이거 1이니까 지워지죠? 그래서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깁니다. 그 범위를 이걸로 가져오죠. 이렇게. 그럼 최대값은 어디예요? 11이죠.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치환하면 t에 대한 범위를 구해서 2차 함수에 적용하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다만 치환식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문제였고 앞에 거는 이번엔 치환식이 그래프로 그려지지 않는 문제였죠? 얘는 산술기하로 범위를 구한 거고 아까는 그래프로 범위를 구한 거고 그 차이일 뿐이지 같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